환자가 뭐 굳이 몇 달, 뭐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3, 4일 만에 걷고 어떤 사람은 두세 달 지나도 쩔뚝거리고 차이가 좀 많이 좀 나긴 하니까, 그래서 굳이 이 절개해서 꼭 수술할 필요는 없다. 내시경으로 구멍 2개만 뚫고도 충분히 하글런드 병변에 대한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. 안녕하세요. 수술 읽어주는 남자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흔하지는 않은 병 같아요. 흔하지는 않는데 정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하고 짜증나는 병이에요, 이게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글런드 병이라고 합니다. 하글런드라는 거는 이제 이따가 엑스레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뒤꿈치가 아픈 병이에요. 뒤꿈치. 되게 뒤꿈치 아프다 그러면 되게 그 아킬레스 힘줄염, 뭐 족저근막염,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, 뒤꿈치가 좀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신발에 닿이거나 내가 활동할 때 자꾸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. 그냥 아킬레스 힘줄염은 그냥 대개는 이제 아킬레스 쪽으로 뭐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만지면 아프죠. 걸으면 아프거나. 근데 이 병은 특징적으로 거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돌출이 돼 있어요. 딱딱해요. 뼈가 튀어나온 거죠. 그래서 그런 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었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다시 나중에 얘기 좀 해드리죠. 일단은 환자분이 한 5년 정도 아프셨어요. 한 45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5년 정도 아팠대요. 걸을 때마다 좀 아프고 구두를 못 신어요. 뒤축이 닿으면 여기가 뒤꿈치가 너무 아파. 물론 이제 오래 걸어도 아프긴 한데, 그래서 거의 5년 동안을 슬리퍼만 신고 다녔대요. 뒤축이 닿으면 아프니까. 구두 못 신고, 운동화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계속 아파가지고 이제 운동화도 못 신겠대요. 슬리퍼만 신고 다녀야 돼. 근데 일단은 걸을 때마다 아파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뭐 충격파도 해보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찾아오셨어요. 엑스레이 그냥 일단 찍어보죠. 기본이니까. 정면 사진은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. 정면 사진에서는 뭐 관절도 뭐 깨끗하고 별 이상이 없어요. 측면 사진을 봤더니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게 여기 좀 보여요.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있는데 요만큼이 뭔가 뾰족하게 좀 튀어나왔어요. 아킬레스 힘줄이 붙는 부착점은 이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킬레스 힘줄이 아니라 요 튀어나온 부분이 대개 보니까 바깥쪽으로 좀 외측으로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쪽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이제 아파요. 누르면 압통이 좀 꽤 심해요. 아파요. 네. 일단 정확하게 이제 원인을 봐야죠. MRI 이제 찍어보죠. MRI 찍어보니까 여기 하얗게 아까 본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. 여기 뼈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요. 이 뒤에 까맣게 아킬레스 힘줄이 내려가고, 그 다음에 요 뼈 튀어나온 부분 윗부분에 이렇게 허옇게 물이 차 있어요. 원래 여기 물 차는 데가 아니거든, 정상적으로는. 여기에 물 찼다. 어이구, 염증이 상당히 심하구나. 아프겠다.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. 여기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명확하게 여기서 좀 잘 보이는데, 보시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뼈가 튀어나왔고 염증들이 요만큼 좀 차 있어요.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 염증도 좀 있어요.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거든요. 근데 보면 요만큼이 좀 하얀 거는 이쪽에서 자극을 좀 오래 받다 보니까 아킬레스 힘줄도 좀 자극이 많이 받아서 힘줄염이 같이 생긴 거예요. 스타트는 하글런드로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염증이 주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힘줄마저 이제 염증이 이제 진행이 좀 된 거죠. 이게 뒤쪽에 보면은 아킬레스 힘줄, 여기 보시면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있고요. 그 앞에 염증이 이렇게 좀 가득 차 있어요. 이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아픈 거죠. 실제로 조금만 눌러도 아파. 깜짝 놀랍니다. 많이 아파서.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, 저 뼈가 좀 튀어나와서 자꾸 염증을 일으키고 뒤에 아킬레스 힘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저 뼈를 좀 깎아내야 돼요. 갈아내야 돼. 그래야지 이제 뒤쪽에 이제 아킬레스 힘줄을 자극하지 않죠. 물론 그 뼈를 깎아냈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시면 아킬레스 힘줄 자체도 이미 염증이 좀 생겨 있어요. 저것도 따로 치료가 필요한데 굳이 뭐 수술을 할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염증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거는 하글런드는 제거를 하고, 그 다음에 하글런드 제거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줄 염증도 좋아질 수 있죠. 물론 계속 아프면 충격파든 주사든 아킬레스 힘줄에 대한 그런 스트레칭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줄은
어느 정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뼈가 튀어나온 거는 뭐 약 먹어도 안 돼, 충격파도 안 돼, 주사도 안 돼. 일단은 없애야죠. 그래야지 아킬레스 힘줄을 자극하지 않으니까. 그래서 하글란드 병변의 궁극적인 치료는 물론 뭐 초기에는 뭐 주사를 해볼 수도 있고 충격파를 해볼 수도 있고 뒤축이 좀 안 닿는 뭐 편한 신발을 신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너무 좀 많이 튀어나오거나 비수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심한 통증에서는 그 뼈를 깎아내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아킬레스 힘줄염증이 되게 심하고 같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도 좀 정리를 하거나 꼬매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열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. 모든 하글란드병 수술이 다 내시경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. 하지만 지금처럼 아킬레스 쪽 힘줄에는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고 내지는 아예 정상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열지 않고 내시경만으로 그냥 구멍 2개만 딱 뚫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수술한 사례를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. 예, 요 경우에 이제 그 분인데 들어가 보면 뭔가 하여튼 좀 지저분하게 안에 염증 조직들이 좀 많이 차 있어요. 이게 되게 좀 좁은 공간이에요. 사실 저게 아킬레스 힘줄 보시면 뒤에 한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예, 그 1cm 한 1.5cm에서 1cm 사이에서 내시경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수술 기구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 뼈를 갈아낸다? 쉽지 않아요.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. 사실 뼈 조그마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만 그 정리를 하면 이제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수술입니다.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염증 있는 거 확인을 좀 하고요. 예.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.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뼈 있는 부분이고요. 돌아가는 게 절삭기예요. 왱 돌면서 뼈를 좀 갈아내는 그런 기구들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절삭기가 이제 서 있을 때 모습이고 아래쪽에 이제 뼈를 어느 정도 갈고 얼마나 갈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갈아야 되니까 무작정 막 갈 수는 없잖아요. 너무 많이 갈면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갈아도 안 되고 갈고 확인하고 갈고 확인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좀 하게 됩니다. 보시면은 이제 많이 이제 뼈 좀 갈아냈고요. 이 뒤쪽에는 이렇게 파이버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쪽에 이제 아킬레스 힘줄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이제 아킬레스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착점이겠죠. 상당히 좀 많이 갈아낸 상태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갈았는지 수술장에서 직접 방사선 투시기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보시면 이만큼 있었던 하글란드가 지금 갈려서 많이 좀 깨끗해진 하얗게 비어있는 거 좀 볼 수 있죠. 아킬레스 힘줄이 이제 한 요 정도쯤 붙을 거예요. 아킬레스 힘줄 있는 데까지 갈면 안 되겠죠. 네.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에서 보시면 하글란드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네. 아주 평평하게 쭉 잘 좀 갈려 있죠. 그러면 뒤에 있는 아킬레스 힘줄이 여기서 원래는 뾰족하게 이렇게 좀 있어서 여기 자꾸 자극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없겠죠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글란드 병에 대한 내시경적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. 하글란드 병이 사실 아주 흔한 병은 아닌데 뭐 저한테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다른 병원들에서 절개해서 열어가지고 수술하고 계속 아파서 이렇게 절면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. 좀 안타까워요. 하글란드 병이면 뭐 아킬레스 힘줄염이 심하지만 않으면 정말 그냥 구멍 2개만 뚫어서 간단하게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좀 딛고 걸을 수 물론 좀 불편하겠죠. 한 며칠은. 근데 그냥 다음 날부터 디딜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한 4, 5일 정도 지나면 뭐 어느 정도 신발 신고 조금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좋아질 수 있는데 절개를 해버리면 그 통증이 되게 좀 오래 가요. 한 2-3달 지나서도 제대로 못 걷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좀 적지 않게 좀 본 것 같아요. 물론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좋아집니다. 분명히. 뭐 절개하는 수술이 나쁜 거 아니에요. 그것도 옛날부터 했던 방법이고 이미 검증이 된 방법이고 나중에 결과는 뭐 좋아져요. 하지만 몇 달 고생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. 환자가 뭐 굳이 몇 달, 뭐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3, 4일 만에 걷고 어떤 사람은 2-3달 지나도 쩔뚝거리고 차이가 좀 많이 좀 나긴 하니까 그래서 굳이 절개해서 꼭 수술할 필요는 없다. 내시경으로 구멍 2개만 뚫고도 충분히 하글란드 병변에 대한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. 물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도
수술 경험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뭐 초창기에 해보니까 이게 초보자가 하기는 좀 어려운 수술이에요. 그래서 아마 하글런드 병변에 대한 그 내시경 수술을 이렇게 하는 병원이 거의 없는 거일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환자들한테 분명히 좀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고 회복도 빠르고 미용 쪽으로도 그렇고 수술 후 통증도 적고 아주 좀 좋은 방법이 이 맞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하글런드 병변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좀 내시경 수술하시는 거를 꼭 고민을 하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하글런드 병변에 대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. 많은 장점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좀 훨씬 더 추천을 좀 드립니다. 어떻게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그 세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